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금요일도 밤사이 미국 시장이 급락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6만전자도 깰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2600선을 못 지킨 것 같고요. 사실 시황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딱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FOMC, 오늘 밤에 또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표, 오늘의 중국에서의 물가지표 CPI는 시장 컨센서스만큼 나왔긴 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결국 물가지표고 연준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2.75% 지금의 기준금리에서 100bp 가까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긴축의 계속 시그널,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감소하고 수급이 죽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연말에 QT를 조심하자, 그렇다고 해서 주식 비중을 언제 줄이자 이런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사실 주식시장 전망이라는 게 특히 지금 같은 매크로 이런 것들 안개 속입니다. 여전히 주식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은 누구나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1년 만에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유럽은 또 미국처럼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에는 경기 침체라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항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도 예측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장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 전달과 함께 주식 투자를 처음에 제 채널을 오셔서 구독을 여태까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됐으면 하는 시작에서 사실 했던 거고요. 제 채널이 아시겠지만 종목 분석 그리고 시향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가장 그래도 조회수도 물론 많이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종목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단타성 오늘 사서 내일 먹을 그런 종목은 절대 추천을 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좀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장기 투자가 맞냐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긴 사이클로 봤었을 때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을 투자한다면은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런 취지에서 사실 이 방송을 사실 시작했고 그동안 끌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2개월 좀 쉬긴 했지만 이번 6월부터는 종목에 좀 집중하면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많게는 그런 영상을 꼭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오늘은 전기차 사실 작년까지 양극재 흔히 말하면 LNF, 에코프로피엔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핫한 주도주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하면은 역시 전기차 이 밸류체인의 양극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음극재 관련 기업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래도 음극재 시장이 전기차의 시장이 앞으로 계속 10년 이상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업 그쵸? 좋은 기업을 찾아서 매수하고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보유하고 집중한다면은 오히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그쵸? 종목에 투자하고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1.25배에서 1.5배속으로 재생하시면 더 빠르게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온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 보통 음극재가요, 흑연을 많이 썼는데 실리콘 음극재라고 해가지고 이 실리콘 원자 한 개당 즉 리튬이요. 결국 제가 그 양극재 전기차 관련해서 이걸 올리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전기차. 그래서 배터리라고 하는 2차 전지에서 결국 얘 분리막이 있고, 그죠? 양극재, 음극재 이런 배터리 여기서 리튬이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여기 전해질,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투자를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근데 이 실리콘 원자 한 개당 리튬이온이 이렇게 음극재를 가서 저장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서 전기차의 주행거리, 그리고 배터리의 급속 충전이 느린 거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장점이 결국 음극재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음극재들은 거의 다 흑연계, 그쵸?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로 이미 포르쉐 타이칸 모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한 회사도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음극재 시장은 그러면은 양극재가 전기차의 가격에서 거의 40~5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음극재는 그럼 얼마나 차지하고 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뭐 이게 시장의 그쵸 조사 업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5년에 29억 달러, 그죠? 이거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데는 그쵸 우리나라 원화로 뭐 5조 원 이상을 보는 시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30년에 뭐 146억 달러 규모, 뭐 이런 식으로 연평균 그쵸 70% 이상 앞으로 10년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흑연계라고 했지만 SKC 같은 기업도 실리콘 음극재 생산 예정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쵸? 실리콘 음극재 사업 운영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컨소시엄을 지난해 영국 음극재 스타트업 넥시온에 약 8천만 달러 940억을 투자를 했고요. 배터리 3사라는 건 뭐죠? LG 엔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셀 메이커들인데, 음극재 실리콘 함량을 높이는 연구까지 이 셀 메이커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 얼마 전에 LNF와의 공급 계약 7조 원짜리도 했었지만, 양극재 받는 LNF가 워낙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도 있었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한 대주전자재료, 실질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했던 이력은 우리나라 지금 대주전자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함량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폭발후현 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어쨌든 높이는 그런 기술력이 지금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동 개발을 또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전에 포르쉐 타이칸 배터리에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대주전자 재료가 만든 그런 음극재를 적용한 바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실리콘 음극재 서플라이 체인을 하이투자증권 자료 리포트에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실리콘 음극재 공급사는 지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쵸? 한솔케미칼은 실질적으로, 이제 바인더 이런 쪽이긴 한데요.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런 셀 메이커, 배터리 제조사로 납품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결국에 오늘 생각 정리를 해서, 자, 그래서 제목대로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느냐? 야, 그럼 한솔케미칼이야? 뭐 대주전자야? 뭐 이런 SK 머티리얼즈야?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회사 홈페이지에 첫 화면입니다.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또 월드 베스트 머티리얼 파트너라고 돼 있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2차 전지 전자재료업계 1등으로 도약합니다. 이런 건데요. 저는 2차 전지 결국 이게 배터리고요. 음극재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죠.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필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충전 속도를 만약에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배터리에 그 음극재를 실리콘을 첨부하면은 좀 가격은 비싸지겠지만, 그 가격이 비싸지는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전기차를 사는 구매자께서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저 현재 음극재 관련 기업 앞서에도 보여드렸지만 한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데가 대표적인 회사기고요. 상장 기업 중에 양극재는 다 지난번에 영상 올렸었기 때문에 그냥 비교되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을 결정해서 파워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양극재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음극재는 덜 올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극재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올랐는데요. 왜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결국 아까 이거 했던 얘기는 안 하고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결국 저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이 홈페이지, 여기 이것도 대주전자 재료 홈페이지의 사진인데, 이 회사는 사실 전도성 페이스트라고 해서 뭐 MLCC, 휴대폰,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전기전자. 거기에 코팅을 하게 되면 해외 전자재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화 성능을 유지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많이 사용하는, 이거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여기서 매출과 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익이 근데 이게 이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태양전지, 최근에 뭐 대체레주 중에 태양전지 이런 쪽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뭐 나노제로에서 결국 음극재 이쪽 시장인데 이게 20% 내외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쪽을 하면은 아직 매출 비중이 너무 미미하고 이쪽에서 캐펙스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 페이스트, 전도성 페이스트의 고객사가 뭐 삼성전자,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파트론 이런 휴대폰 부품 회사부터 해서 그죠?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전지 전극재료 이쪽일 거고 모두 디바이스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대기업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생산이 많아져야지 기본적인 매출과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도 맞겠죠. 그리고 2차전지 셀메이크에 또 결국 납품도 했었지만 이 규모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야 이쪽이 아무리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 이익 기여도 흔히 말하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숫자로 기여하지 못하면 주가가 비싸서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동일업종 PR이 17배, 뭐 20배 수준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50배, 60배 정도 주가가 그것도 조정받아서 한때 100배도 넘었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13만원까지 갔던 게 거의 한 30% 이상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최근에도 조정 8만원대 좀 꺾였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 10만원 가까이 갔었다가 지금 조정을 또 받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PR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만큼 성장성이 있다고 시장에서 밸류를 높게 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월봉 말고 주봉을 보면은 결국 작년부터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급하게 올랐던 가격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리 상승기에 고퍼즈를 사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따로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PER이 60배 정도인데, 이거 비싼 거 아니냐? LNF가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정말 시총이, 그쵸? 다 아시겠지만 LNF도 제가 2년 전에 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지금 그러면 한 3, 4년 후에 이익을 땡겨온다고 했었을 때 PR로 치면 PR이 낮아지는데, 지금 이 음극재 시장이 만약에 커지고 정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은 캐펙스가 안 되지만 공장 증설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24년, 25년까지 가면은 정말 25년에 1만 톤까지 이 회사가 그쵸? 음극재 시장에 진출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납품이 계속 잘 된다면은 그리고 아까 LG 엔솔과의 그런 연구 개발 그런 실리콘 음극재 비중을 높여서 진짜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술력을 보여준다면 고퍼즈라고 할 수 있을까? 그쵸? 이런 생각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음극재 비중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답은 드린 것 같고요. 전 세계 음극재 시장이 조 단위로 성장한다면 아까 매출 성장률의 평균으로 그쵸? CAGR로 매출이 거의 앞으로 8년 동안도 70% 이상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기차 시장이 상승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양극재도 이제 진짜 공장들이 정말 대규모로 증설을 했잖아요. 그게 24년, 25년, 26년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숫자로 찍힐 거고 이 음극재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양극재 이쪽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결국 기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을 전기차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 아까 앞서서 한번 얘기 드렸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경쟁력을 갖고 있고 포르쉐 타이칸에 아주 미미했지만 들어갔던 그런 기업이란 거를 보면 분명히 기술적인 경쟁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태그, 인플레, 경기 침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내일 오를지 오늘 내릴지 뭐 미국 시장이 오늘 떨어졌으니까 오늘 한국도 떨어지겠지. 옛날에 이런 커플링도 맞았지만 그냥 그런 것들은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예측이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요. 이 유튜브를 주식시장 예측하기 위해서 저도 시작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최고의 기업을 매수하고요. 그리고 정말 기업의 가치가 싸졌고 싸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이 회사의 지금 고퍼주 같은 영역이 있지만 이 고퍼주가 낮아지고 정말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지금 같은 시장이 어려운 시기지만 투자를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야, 종목을 가져온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단기간에 뭔가 수익이 날 종목은 지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길게 시계열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을 지금 사는 게 맞냐? 이런 역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음극재 시장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전기차 시장에서 양극재만큼 음극재 시장이 정말 큰 시장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결국 동사도 가파르게 증가할 이런 음극재 시장에 대비해서 결국 생산 능력이 작년에 0.1만 톤, 그쵸? 한 그 1000만 톤 정도인데 그거를 앞으로 지금 25년 3년 내에 1만 톤까지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중장기 캐퍼 증설에 따른 그런 실리콘 응급 매출 비중이 아까 전극선 페이스트만큼은 당연히 아직은 아니겠지만 계속 늘어난다면 매출 비중이 이익률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영업이익률 올라갈 거고 거기에 따른 ROE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소비자들은 배터리 충전 시간을 분명히 줄이는 그런 니즈가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그런 기술력은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의 투자로서 딱 정말 계속 공부하고 업데이트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음극재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보단 음극재를 투자하면 어느 기업이 좋을까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숫자 대비 싼 기업도 있었는데요. 진정한 음극재, 전기차 시장에 이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갈 기업은 저도 대주전자재료만한 기업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했고요. 지금 가격이 살 가격이냐, 팔 가격이냐, 이건 저도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가격 조정이 그래도 그 밸류에서 많이 내려왔다. 그리고 작년에 음극재에서도 매출 비중이 좀 의미 있게 나왔다. 그리고 태양광 전지 뭐 이런 쪽 해가지고도 결국 음극재 2차 전지 쪽 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전극성 페이스트도 물론 매출 성장이 일어나겠지만 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졌다는 거에 의미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일주일에 꼭 최소 한두 개 이렇게 종목을 앞으로 시장 안 좋을 때 좀 찾아가지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꼭 부탁드리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밸류 뭐 이런 양극재도 영상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